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누구나 오늘이 나중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2018년 11월 14일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돼서, 내가 그때부터 이런 서울예입구 사거리에 있는 모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와서, 그거를 시발적으로 해서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11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날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날부터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고생만 직사게 하고, 탈출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 14일이라는 날은 의미가 없어질 거고, 그러겠죠? 반갑고 고맙고 환영합니다. 반가운 건 당연히 사람과 사람을 처음 만났으니까 반가운 거고, 고마운 건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분위기도 맨날 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 텐데, 이렇게 16살 어린 나이에 공부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아니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서 참 고맙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수업 시작하면 여러분들 2월 말까지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중3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더 많은 걸 거둘 거고요. 그리고 그 성과는 오래 걸리지 않고 내년 봄부터 여러분들이 학교 가자마자 하나씩 하나씩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거둬들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상담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2월 말까지 여기서 공부하면서 첫 번째 깨닫게 되는 생각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죽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한다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될 거고. 자료 좀 주세요, 아이들. 그래서 겁을 주자는 게 아니고요. 겁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좋은 결과를 거뒀는데, 이게 이런 거죠. 이끌려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이길 바래요. 당연히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Choice and concentration 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채연아, 무슨 뜻이야?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인강을 들어도 되고, 그렇죠? 과외를 해도 되고, 다른 학원을 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제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선택했으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옆에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다른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란 이제 학교를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학교에서 뭐 영화 보고, 책도 보고, 체험학습 가고 막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가끔 되게 서러워요. 왜 애들은 영화 보면서 낄낄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죽어라고 수정무실을 풀고 있어야 되지? 굉장히 서러워요. 그래서 옆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똑바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집중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이 이제 이걸 줄여갖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라고 읽어요? 초코라고 읽죠? 달콤하죠? 그죠? 선택하고 집중하면 결과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선택이 이제 학원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열도 선택해야 되고, 인문계냐 자연계냐,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도 선택해야 될 거고, 전공도 선택해야 될 거고,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고등학교도 12월 11일 날 원서 쓰죠? 원서 쓸 때 또 이제 고등학교도 선택해야 될 거고, 그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뭐 어떤 활동을 또 할 것인가, 동아리는 뭐 할 것인가, 봉사는 뭐 할 것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가, 무수히 많은 선택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학원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되어 드릴 거고,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대입에 관한. 그래서 지명 다니면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팁은 뭐냐면, 계속 물으세요. 모르면 물으세요, 모르면. 알겠죠? 모르면 묻고, 모르면 묻고, 모르면 묻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 국어에 관한 질문이든, 영어에 관한 질문이든, 아니면 진로에 관한 질문이든, 학습법에 관한 질문이든, 안 풀리는 수학 문제에 관한 질문이든, 뭐 어떤 질문이든지 이 6, 7, 8층 세 층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선생님들 다 모르니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죠? 그러면 다 물으세요. 뭐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출발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7주 더 체인지 프로젝트라는 프린트가 들려 있습니다. 이 7주 프로젝트라는 건 선생님이 한 6년쯤 전에 만든 거예요. 키워드가 이제 두 개인데, 더 체인지라는 말하고 이제 7주라는 게 이제 두 개의 키워드인데요. 더 체인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뜻은 당연히 알 거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좀 밋밋하게 살다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밋밋하게 살죠. 이렇게 밋밋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지점이 한번 오게 돼요. 이 지점을 우리는 리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립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죠? 립, L-E-A-P, 도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약 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3 11월에서 2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뭔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렇게 도약 지점을, 도약 지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대학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예를 들면, 뭐 숭실대나 무슨 가까이 있는 뭐 무슨 뭐 홍대나 이런 정도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요 기간에 이제 7주라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면 연대고대를 갈 수 있는 아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도약지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찬스가 와요. 찬스가. 누구나. 찬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현진 같은 투수도 찬스가 온 거잖아요.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는 찬스가 딱 왔을 때 그걸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0년,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의 이런 찬스가 올 거예요. 리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사실 대학 입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리핑 포인트는 바로 지금이죠. 왜냐하면 11월 14일부터 2월 말까지 왜 지금이 도약 시점이냐? 전국에 있는 중3 중에 3분의 2는 다 노입니다. 적들이 방심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대학 갈 때 수능 응시 인원, 즉 대학에 가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거냐 하면 50만 명쯤 될 거예요. 그 50만 명, 여러분들이랑 경쟁할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30만 명 이상은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놀아요. 완전히 놀진 않겠지. 공부하는 척 하겠죠. 일주일에 2번 정도 영어학원 가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수학학원 가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학교 도착하자마자 공부할 거고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에 가서 공부할 거고요. 수업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 더 하다 잘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아침에 하루 종일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눈을 뜰 거고, 저녁에 눈 감으면서 내가 오늘 읽었던 책들과 공부했던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떠올리면서 잠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공부입니다. 이런 게 집중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마지못해 5시에 또 학원 가야 되네, 스리퍼 지일지 끌면서 가갖고 숙제해왔어 안 해왔어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하고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학원 다니면서 일주일에 수학 문제 개수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나 설명해주고 몇 문제 풀어주고 숙제 뭐 한 20개 30개 내주면 하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일주일에 사실 일반적인 중학생이 수학 문제 뭐 100개 200개 풀기 쉽지 않아요. 평균 잡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니멈 하루에 50개 풀 거거든요. 미니멈. 많으면 100개 풀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50개씩 푼다고 가정해도 일주일이면 300개 이상 풀 거고요. 그렇죠? 4주면 1000개 이상의 문제를 풀게 될 거고.
그 1월달, 2월달은 방학이니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수학 문제 기준으로 하루에 100개 풀 수 있고요. 한 달 풀면 3,000개 풀 거고요. 두 달 풀면 6,000개 풀 거예요. 11월, 12월 합쳐갖고 7,000개에서 8,000개 문제 풀 거고요.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아무도. 아니, 1, 2,000개 푼 게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개 풀었는데 2,000개 풀었는데 누가 잘해? 이런 거는 경쟁이 되죠. 근데 1,000개 풀었는데 나는 8,000개 풀었는데 이거는 경쟁이 안 돼요,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찬스가 지금 온 거예요. 전국에 있는 중3들이 놀 때. 여러분들이 도약지점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방향성 플러스 집중도 알 수 있는 대학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살았던 여태까지의 16년간의 생활과 앞으로의 인생에 뭔가 좀 변화를 줘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내신 위주의 사고를 많이 했을 텐데 중학교 때는 내신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대학교 가게 되면 내신만 갖고 간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성적 위주의 사고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전국에 있는 50만 수험생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게임의 그 룰이 달라요, 처음부터. 학교에서 뭐, 쟤 공부 잘하는데 평균 몇 점이래 이런 거 하고 전국 단위에서 어느 대학이 몇 명 뽑는데 거기에 내가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그래서 내신 위주의 사고를 벗어나야 돼요. 그걸 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고를 깨고 뭔가 그 대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 학교 공부만 생각하던 사람에서 대학 입시라는 걸 알고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또 변화. 이게 이제 더 체인지의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공부의 양적 변화,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그 목표 지점의 변화, 그 다음에 내신 위주의 사고에서 그 대입 위주의 사고의 변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7주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표준시간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표준시간표라는 건 뭐냐면 밤마다 여러분들 시간표 다 받았을 텐데 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케줄로 진행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거기 월화수목금의 정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하교 후 즉시 등원. 이게 무슨 뜻이죠?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 바로 와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권장사항.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건데 자, 왜 그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5시 좀 넘어서 5시 50분 전에만 와도 돼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뭐예요? 일단 학교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바로 책 펴고 공부 시작해요? 일단 살짝 가방 놓고 살짝 퍼지죠? 살짝 퍼지고 살짝 뭐 먹고 살짝 전화기 좀 꺼냈다가 컴퓨터 한번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엄마랑 대화하다가 그렇죠? 좀 있으면 학원 가야지 시간 재기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학원 바로 오면 뭐 할까요 여러분? 바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영화 보고 책 보라고 그러고 자습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공부하라 그랬죠? 그럼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거 오면 바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질문도 안 밀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 4시, 5시 넘어가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다가 질문하려고 해도 질문 쫙 밀려요. 학생들이 질문할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 해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좀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나중에 학생들이 뭐 90명, 100명 가게 되면 질문할 수 있는 순서를 기다리는데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그때는 질문이 한산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맡겼던 거 오자마자 질문하고 또 공부 시작. 됐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자 5시 50분 전까지는 무조건 와야 되고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처에 식당을 선생님이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5시에 나갑니다. 그럼 식당 도착하면 5시 10분이고 10분도 안 5시 5분쯤 되고 식당에 도착하면 밥이 다 준비돼. 가서 시키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오늘 이제 김치찌개다. 그럼 김치찌개 끓고 있어 이미. 그래서 앉아서 먹으면 돼 바로. 굉장히 빠르죠. 왜 이렇게 하죠? 시간을 아끼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서 식사하고 천천히 들어와서 뭐 오다가 편의점 들려서 간식 사 먹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 사물함 하나씩 받게 될 거거든요. 사물함 안에 가능하면 뭐 양치컵하고 칫솔 같은 거 갖다 놨다가 들어가서 양치하고 그 다음에 5시 5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어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 영어반 배정받은 반마다 단어장이 다른데 이제 책을 줄 거거든요. 이따가 그럼 이제 내일부터 단어 시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5시 50분에. 그래서 하루에 보통 50개에서 60개 정도의 단어를 보게 될 거고 5시 50분에 단어 시험 10분 15분 정도 보게 되면 시간이 남거든요. 예, 그럼부터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다가 6시 35분에 종치면 해당 교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공부를 하면 되고, 수업이 없는 사람은 종일반이라고 써있는 그런 공간에서 계속 자습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5시 50분에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 본 걸 갖고 채점을 시작하고, 채점이 한 7시 정도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8시 15분 쉬는 시간인데, 그 전에 여러분 6층 공간 어딘가에, 종일반 들어가는 입구 어딘가에 단어 시험 불합격자 명단이 붙어요. 예, 그 단어 시험은 이제 90점이면 통과해요. 90점 넘으면. 그래서 90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재시험은 밤 10시 10분부터 6층에 있는 나노 강의실에서, 실시돼요.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붙으면 10시에 가는 거고요. 떨어지면 재시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시험은 와서 바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혼자 단어를 외우다가 봐도 돼요. 어쨌든 그날 단어는 그날 통과하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의 단어 시험 범위가 미리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월, 화 정도에 다 외워놓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닥쳐갖고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날 당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단어를 못 외우고 재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며칠씩 당겨서 외워놓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시고, 네, 수업이 끝나면 10시에 귀가를 하시는데, 지금 처음에는 그런 학생이 없겠지만 10시 이후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학생 말을 하세요. 공부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어이가 없어요? 10시 이후에 공부하고 싶은. 처음에는 그런 학생이 없겠지만 금방 생겨요. 여러분들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한 명씩 나오게 되거든요, 저절로. 자, 그러고 10시 이후에 질문할 사람들도 남아서 어떤 과목 질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해당 선생님이 나와서 질문 받아줄 거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느냐? 토요일 날 등호는 아침 8시 50분이에요. 꼭 지키세요, 꼭. 그리고 만약에 8시 50분에까지 못 오게 되는 학생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반드시 학원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화하지 마시고, 사유를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가급적이면 전화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오시고요, 무조건. 예, 오시고, 8시 50분에 오면, 이제, 보통 토요일 날은 주간 테스트가 중간에 있어요. 주간 테스트는 이제 수학을 주로 보고요. 영어는 이제 간단하게 봅니다. 퀴즈 형태로.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주간 테스트를 보고, 주간 테스트 성적이 현저히 또 점수가 안 좋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운 걸 갖고 시험을 보는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를 들면 방정식을 배웠다. 그럼 방정식 몇 문제 빼갖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성적이 안 좋으면,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날도 나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에 배운 건 그 주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에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대상 입시 설명회가 있는데, 혹시 지난번에 그 3번째 설명회 우리 그 선배 언니가 나와서 설명했던 거 들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입시에 관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엄마가 학원도 끌어주고 학원 가라 그러고 뭐 들어라 주로 이런 형태의 학원을 다녔을 텐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을 간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 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겠죠? 엄마는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니, 있긴 있는데, 대학 가는 데는 엄마가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입시에 관한 많은 것들을 매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첫 주라서 주간 테스트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 관한 설명은 이번 주는 안 하고, 이번 주에는 뭘 하냐면, 아침에 9시부터 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 무슨 과목 선생님인지 알죠?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를, 우리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약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가서 개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사용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한 3교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선생님 영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냥 교재를 갖고. 그래서 9시부터 8시 50분까지 와서 카드 찍고 6층에 있다가 7층으로 이제 올라가라 그러면 9시에 와서 이제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이번 주는 그런 식으로 매주 토요일 날 오전은 변칙적으로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고요. 그 내용은 이제 미리 공지가 돼요. 이번 주에 뭐 한다, 이번 주에 뭐 한다. 토요일 날 오전은 그렇게 쓰는 거고, 점심을 먹고, 토요일 날 점심은 도시락을 싸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어도 됩니다. 그건 각자 자유고, 외출은 없어요. 토요일 날 점심에는. 나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점심은 피자예요.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너무 바쁘고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는 도시락 같은 걸 할 건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락 싸우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밥 먹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후 시간에 이제 자기 주어진 시간표대로 공부하고 수업 없는 사람은 종일반에 자습하고 자습하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5시 50분에 동치면 귀가하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주간 테스트 결과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따 과제 얘기를 할 건데 과제 수행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나와서 공부를 더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냥 선생님 저는 과제도 다 했고 시험도 통과 다 했는데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요. 네, 얼마든지 환영이죠. 땡큐입니다. 네, 공부할 공간 제공해드리고 질문도 받아드릴 테니까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날에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나와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이상하죠?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해? 뭐 일요일 집에 있어가지고 뭐 할 거야 사실. 그죠? 여러분 일요일 집에 있어도 숙제할 거예요 아마. 나와서 하세요 그냥. 예. 자 수학 그 계획이 다음 장에 있고요. 이 5페이지 중간에 과제 관리 및 주간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연습장을 받았을 거예요. 그 수학 연습장은 그 이름을 일단 다 쓰시고요. 왜냐하면 연습장 색깔이 여러 가지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같은 색깔이 있으니까 연습장이 섞이거든요. 연습장 받으면 다 이름을 쓰시고 그 네 권의 연습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이 보통 두 분이에요. 그래서 A 선생님이 하루에 25문제, B 선생님이 하루에 25문제 그래서 일일 기본 과제가 이제 50문제씩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그 숙제를 내야 된다. 그러면 월요일 날 숙제를 해서 그날 안에 저기 7층에 여기 교실 나가면 바로 교무실이 있거든요. 교무실 문 옆에 가면 책꽂이가 있어요. 거기에다 반별로 뭐 예를 들어 MR1반, MR2반, MR3반, MR4반에서 숙제를 꽂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숙제를 하면 거기다 꽂아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도 숙제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비연습장. 연습장 두 개가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는 제출하고 선생님이 검사하실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연습장 또 숙제하고. 그래서 월수금 연습장하고 화목도 연습장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자, 그 수학수의 제출은 어디다 하라고요? 7층 교무실 옆에 있는 책꽂이에다 합니다. 알겠죠? 그냥 와서 꽂아놓으면 돼요. 자기 반 옆에다가. 그럼 선생님이 알아서 채점해 주실 거고 검사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시 반에 주간 테스트 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낑낑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수학이 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한 문제 갖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끈다라거나 아니면 그 해당 단원에 여러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 없는 건 그 단원에 대한 개념 학습이 안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바로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질문을 한 문제 있다고 쪼르르 나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쌓였을 때 나와서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는 어디를 피냐면 아까 단어 테스트 얘기는 6페이지 마지막에 있는데 그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 다 얘기를 하시겠지만 영어 공부라는 게 이제 분야가 이제 듣기를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이제 독해를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듣기는 여러분들이 그 입학고사 볼 때 다 보셨는데, 듣기는 뭐 많은 학생들이 거의 다 만점을 맞았고요. 한 개 정도 틀린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도 쉬웠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듣기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60점 이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나중에 듣기 클리닉을 할 겁니다. 따로 모아서 적당한 때가 되면 듣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거기서 할 거고, 어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한다 그랬어요? 매일 단어 시험 본다 그랬죠? 그렇죠? 매일 테스트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 수능에 필요한 단어가 몇 개냐? 보통 3만 개에서 4만 개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이미 한 1만 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 3만 개 정도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를 갖다가 공부해 나가면
한 단어를 외우면 그 단어에서 파생되는 여러 단어가 동시에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늘어나는 속도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한번 늘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더 꾸준히 2월 말까지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해주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단어 수준까지는 다 올라가요. 2월 말까지만 해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하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결국 두 가지가 문제인데 문법이 중요하냐 독해가 중요하냐 이거는 뭐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고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도 알아야 되고 독해도 알아야 되죠. 이제 문법이 사실 수능 공부를 하는데 문법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알겠지만 수능 모의고사보다 학교 내신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등급 따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1등급, 2등급 따는 건 쉬운데 내신 영어 1등급, 2등급 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미시적이고 어찌 보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고일 실주하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런 디테일한 문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차에 보시면 1주차에 부정사라고 되어 있죠. 부정사라는 테마를 갖고 한 1주, 길면 한 2주 동안 부정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정사가 끝나면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사 테스트를 해요. 통과를 해야 돼요. 부정사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 2, 300개 정도를 줄 거고요. 그 부정사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해결하셔서 적어도 부정사란 파트에 있어서는 내가 펑크난 데가 없다. 저인 방식으로 다 점검을 할 겁니다. 학교 내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다음 파트는 동명사, 문사, 접속사, 관계사 이런 식으로 한 주당 하나씩 하나의 테마를 갖고 그놈만 때려잡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때려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2월 말까지 하면 문법 전 분야에 걸쳐서 내신에서 출제될 만한 지정학 문제들은 다 점검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독해 수업은 독해대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테스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드렸고, 만약에 부정사가 끝났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부정사 문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점수가 낮다. 그런 학생은 또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수업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끝나죠? 알아야 끝나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모아서 또 합니다. 일요일날. 알겠죠? 일요일날 선생님 직접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불러갖고. 그날 이제 하기 싫으면 나서 다시 하기 싫으면 배울 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처럼 여러분들 부정사 문제가 나가면 그거 풀면서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선생님이. 알겠죠? 조기반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이제 국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은 김한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2반 또는 3반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이 정영 선생님이 들어가실 건데, 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라는 과목은 바다와도 같아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문학작품을 공부한다. 문학작품에 끝이 있나요? 끝이 없죠. 그래서 결국 국어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정량의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일주일에 4교시밖에 안 하기 때문에 4교시 수업량 갖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문학작품이나 비문학 제재를 다 가르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습을 할 때 여러분한테 공부해! 딱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해? 무슨 과목? 수학이지. 그지? 그래서 수학 공부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지겨우면 무슨 과목 공부하죠? 영어 하겠죠. 아니면 과학이나 이런 거 하겠죠? 자, 시간이 남으면 국어를 공부를 할 텐데 보통 시간이 남던가요? 보통 안 남죠. 그러다 그냥 자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영어 수학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이제 두 분 선생님이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자는 요 점이에요. 조그만 점. 이 적자는 물방울 적자입니다. 천자는 뚫을 천자고 석자는 돌석자예요. 무슨 뜻이야? 점점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뜻이야. 무슨 의미예요? 양은 작지만 꾸준히 하게 되면 큰 성과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게 될 일과제 책의 이름이 점적천석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짧게는 한 20분, 길게는 3, 40분 정도 매일 풀게 될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검사하는 선생님이 매일 검사를 해줍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풀다가 의문이 생기면 6층 종일반에서 바로바로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어보면 되는 거 모르면 물어보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요 점적천석을 2년 정도 보통 열심히 하게 되면 수능은 거의 1등급이 나와요. 단기간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완성해요? 나도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요. 적어도 그 고등학교 입학해서 보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확실하게 맞으려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하루에 20, 30분 정도씩 투자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대시다 그러면 몇백 편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현대소설도 100편 이상을 읽어야 될 거고요. 그럴 거잖아요. 뭐 고전 운문, 고전 산문 다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몇 달 만에 어떻게 다 해. 다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국어는 성적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국어는 쓰기 과제도 있거든요. 쓰기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인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이 클래스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위에 써있죠. Essential Course of Liberal Arts for Stud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Essential Course라는 말은 필수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Liberal Arts라는 것은 교양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교양. 교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예술, 시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대인으로서 대한민국 살아가는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 이걸 교양이라고 부르죠. 네, 그 교양을 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아까 선생님이 내신만 공부해야 되는 데를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대학별고사라는 시험이 가장 중요해요.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내신은 누가 출제해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그 같은 학교 학생들만 보죠. 수능은 누가 출제하죠?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출제하고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시험을 보죠. 대학별고사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지원한 아이들만 시험을 봅니다. 어떤 시험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대학별고사 제일 중요하죠. 왜? 내신은 A학교와 B학교가 출제한 문제가 다르고요. A학교, B학교에서 응시한 학생들이 달라요. 그 학생들을 비교해서 어떤 아이가 잘한다는 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당연히. 대학은 내신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을 본다는 면에서는 나름 객관적인데 수능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들이 같은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특정 성적대 아이들을 아주 그 세밀하게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대학교로서는 다르죠. 그 대학, 그 과에 지원한 아이들한테만 시험을 봐요. 굉장히 세밀하죠. 그래서 타겟팅이 된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대학별고사가 가장 중요한데 대학별고사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학원이 아니면 그런 단어를 듣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내신만 생각하거든. 그리고 다들 학교 활동만 생각하고 항상 내신 공부도 하고 수능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들 머리의 방향성은 대학별고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대학별고사를 향해서 공부하다 보면 내신도 잘 볼 수 있고 수능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학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본인이 전공하는 전공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기본 소양이라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뽑고 싶어하는 학생은 똑똑한 학생이에요. 알고 있었어, 이 사실을? 대학에서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내신만 잘하고 영어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없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돼요. 자, 똑똑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과 토론을 하고요. 그들과 점심 식사하면서 세계 정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빌 게이츠 만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왜 못 만나요? 안 만나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안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석학들이 쓴 책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읽지 않고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독서 못하는, 여러분들한테 독서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예요? 안 갖고 올라왔네? 주머니에 있는 거 있잖아. 네모난 거. 얘 때문에 독서 못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는 전화기를 보관함에 넣게 돼 있죠? 그렇죠? 보관함에 안 넣고 그걸 또 뭐 속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갖고 있다가 그 전화기 그 갖고 있는 게 적발되면 그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벌을 주는데 일주일 동안 압수합니다. 일단 두 번 이렇게 압수당하면 퇴원당해요. 학원 잘리고 싶으면 전화기 갖고 다니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잘립니다. 그냥 승지 알았어? 끄떡끄떡했네. 자, 그래서 전화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고 힘들면 책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독서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그 다음 독후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 이 클래스입니다. 독서 수업이에요. 글도 쓸 거고 토론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지금 밑에 와 있어요.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책인데 한번 조금 어렵지만 도전해 보시고요.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얘기하세요. 그럼 다른 식으로 바꿔줄 테니까. 일단은 도전해 봅시다. 전부 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이미 지구의 주인이 된 인간이 그 다음 포지션으로 어떻게 이동하려고 할까를 갖다가 쓴 미래 관련 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모라는 말은 호모가 무슨 뜻이야? 호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먼이라는 뜻이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런 걸 갖다가 쓴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책 받으시면 이번 주에 수업할 게 이제 100페이지까지거든요. 앞에 서론 부분.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다가 좀 지겨울 때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100페이지를 하루에는 못 읽을 거고 내일 학교 가서 뭐 영화 볼 때 이럴 때 100페이지 읽어서 이 클래스 수업 시간에 읽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하나씩 책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나갈 거고 책을 더 보고 싶다. 나는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물어보라고. 알겠죠? 무슨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 뭐 소설을 읽고 싶다 물어보세요. 추천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이 클래스 수업은 그렇게 진행될 거고 과학은 다음 장입니다. 과학은 어떤 학생들은 통합과학을 배울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BFS라는 강좌를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학은 사실은 특히 이과하는 학생들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걸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전 단계로 통합과학하고 BFS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잘 안내해 주실 거고 과학 수업은 절대 빠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과학 수업은 보강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사촌 언니가 결혼한다고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가지 마세요. 과학 수업 들으세요. 보강이 안 돼요. 보강 없는 수업입니다. 그 수업은. 그래서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학은 특히 한 번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못 쫓아가요. 수학과학은 절대 진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과제 다 해내시고. 알겠죠?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무반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종일반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별무반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8층에 있는 독서실 이름입니다. 별무반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몇 주가 지나가면 별무반에 올라갈 사람 신청해라 그러면은 본인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 신청을 하세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다른 거 성적도 안 보고요. 어느 반인가도 안 보고요. 그 학생이 종일반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태도만 보고 10명 정도씩 선발해서 뭐 1차 10명, 2차 10명 이런 식으로 선발해서 별무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별무반은 종일반에 여러분들 교실에 자습하죠? 별무반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독서실처럼 고정석이 있고요. 11시 반까지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오픈합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공부할 수 있고. 좋죠? 안 좋아? 자,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별반에 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할 거고 처음에는 이제 종일반에서 공부를 할 건데 종일반은 이 교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분위기를 좀 시끄러운 분위기로 만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질문하러 나올 때도 조심조심 나오시고요. 뭐 옆에 학생한테 뭐 지우개 빌려줘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대화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뭔가 볼 일이 있으면 나와서 이제 볼일 보시고 쉬는 시간이 아닐 때에는 뭐 물 먹으러 나오지도 마시고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건 다 쉬는 시간에 하시고 공부 시간에 이런 종이 쉬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앉아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나와서 질문하거나 상담하거나 이게 답니다. 알겠죠? 질문은 조용히 나와서 하시고. 됐죠? 자, 여러분들이 학원 생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선생님이 한 번씩은 다 얘기했는데 이 진명학원의 더 체인지 프로젝트 7주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 선생님도 잘 알아요. 그리고 매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가면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은 그만둬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에이씨 들어 안 해. 이러고 이제 그만두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탈락하는 학생 없이 끝까지 전부 다
그 2월 말까지 완주하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학교에 갔을 때 중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포지션에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 하나씩 그 성과물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